윌슨 구치 대작전. 나 아르르 드디어 통신기 앞에 도착했다. 운행비 행성을 떠나온 지도 언 876일. 나 아르르 차원과 공간을 넘어 이 우주를 여행 중이다. 그동안 많은 행성과 행성인들을 만나왔다. 찬란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우주를 위해 난 이 여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기 저 푸른 별은 지구? 그런데 무슨 일이지? 어디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위험해! 모두 피해! 이 상황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내는 게 쉽지 않은데 안 되겠어. 내가 알기론 지구인들은 개인 무전 통신기를 모두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 너희도 그걸 가지고 있겠지?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보도록 하자. 아직 신호가 끊기지 않았을 거야. 너희들에게 수신기로 미션들을 알려줄게. 맞다! 얘들아!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이상 행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돼. 내가 먼저 알아낸 정보들을 알려줄게. 그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아르르의 코로나 예방 수칙. 첫 번째, 비누를 이용해서 물에 30초 동안 꼼꼼히 자주 손을 씻어줘야 돼. 두 번째, 눈, 코, 입을 만지면 안 되겠지? 세 번째, 기침 시엔 팔 안쪽으로 액체! 기침 예절을 지키자. 네 번째, 외출 시에는 마스크가 필수야. 우리 벙커 친구들은 코로나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화이팅! 그리고 나와의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선 수신기를 잘 활용해야 돼.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잘 확인해줘. 근데 잠깐! 뭔가 신호가 잡히는데? 이건 지금 너희들이 사용하는 수신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모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전기통신 방법이야. 이 신호를 한번 해석해볼까? 잠깐. 이 신호는 헬프미? 미션 1. 모스보호를 해독하라. 방금 이 메시지는 윌슨이 보낸 거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대. 내가 아는 상황을 잠깐 설명해줄게. 윌슨은 한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바이러스가 터졌어.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이상 행동자의 원인이었다고 해. 그런데 문제는 이 이상 행동자들을 치료할 약이 연구소에 있는데 윌슨은 그 약이 있는 방으로 갈 수 없대. 우리가 갇혀있는 윌슨을 빠져나오게 도와주고 힘을 모아 위험에 처한 지구를 구하자. 나 아르르가 앞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계속 고민해볼게. 그리고 너희를 도울 방법도 열심히 찾아볼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줄 간단한 지식은 모스보호예요. 모스보호란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긴급 상황 등의 점과 선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 언어라고 해요. 알파벳이나 숫자, 기호를 눈빛이나 소리, 그리고 불빛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모스보호는 1836년 화가겸 전신 발명가였던 세뮤얼 모스라는 사람이 전기로 소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생각해낸 신호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 모스보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세뮤얼 모스는 전선에서 뚜뚜뚜 하는 소리를 듣고 모스보호를 생각했다고 해요. 이 기계는 신호를 전송해주는 장치, 즉 송신기라는 거예요. 모스보호는 이 송신기를 사용해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선이 되도록, 짧게 누르면 점이 되도록 모스보호를 만들었어요. 영어, 한글, 숫자 모스보호표예요. 모스보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3가지만 설명할게요. 한번 영어로 스타를 모스보호로 만들어 볼까요? STAR 스타 만들면 이런 모스보호가 나타나겠죠? 한글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여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응, 여, 시옷, 우 여수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점과 선인 모스보호는 어떻게 읽을까요? 점은 돈이라고 읽고 선은 쓰라고 읽어요. 송신기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 그럼 방금 전에 만든 스타를 읽어볼까요? S는 돈돈돈, T는 쓰, A는 돈쓰, R은 돈쓰, 돈. 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방금 전에 만든 여수도 읽어볼까요? 이응은 쓰, 돈, 쓰, 여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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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은 쓰, 쓰, 돈, 우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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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알파벳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하나의 모음 자음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끄어 읽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지식이에요. 모스보호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안녕! 윌슨 구치 대작전. 안녕 친구들. 아직도 우주 적응이 힘들다. 아이고, 아무튼 윌슨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달해줄게.
이상 행동자들에 대한 정보. 이상 행동자들 또한 인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사물과 기물이 그들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찾아! 주모! 내가 너희에게 보낸 키트에 줄자를 한번 찾아볼래? 줄자? 바로 이렇게 생긴 거 말이야! 우리의 목표는 너희가 있는 방을 이상 행동자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너희가 있는 방의 크기를 재는 거지. 이걸 바탕으로 너희가 있는 공간, 즉 집에 대한 지도를 그려보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도면이라고 하는데 샅샅이 그리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너희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이상 행동자들이 침입했을 때 방어 도구로도 이용이 가능하길 말이야. 그럼 일단 튼튼한 요새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미션도 화이팅! 우리는 3D,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이 뭘까요? 3차원 공간은 예를 들면 가로로 얼마만큼, 세로로 얼마만큼, 또 위로 얼마만큼의 길이를 갖는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마인크래프트 게임처럼 내 앞으로 블록 몇 칸만큼, 옆으로 블록 몇 칸만큼, 위로 블록 몇 칸만큼의 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3차원 공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기 쉽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입체를 위, 앞, 옆을 평면에서 본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도 내가 만든 구조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 3차원 공간이나 물건들을 2차원 평면에 그리는 것을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면은 어떻게 그리는 것일까요? 그냥 그린다면 실제와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는 종이처럼 일정한 칸이 있는 종이에 입체의 일정한 길이만큼 모는 종이의 일정한 칸만큼 그려주는 거예요. 다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보면 모두 똑같은 크기의 네모난 블록으로 만들었죠. 몇 칸만큼 몇 개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조물을 따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방을 위에서 본 도면으로 그린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방의 크기부터 재야겠죠? 그리고 잰 길이를 종이의 네모칸에 잘 나눠서 그리고 길이도 써줘요. 색을 다르게 하면 알아보기 쉽겠죠? 그리고 가구들의 길이도 재볼까요? 가구도 칸에 맞춰서 그려주고 길이도 적어줘요. 어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을 그려보세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축물은 프랑스 파리 마르스 광장에 있는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출신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이 지은 건축물이에요.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의 이름을 따서 만든 탑이 바로 에펠탑이랍니다. 에펠탑은 프랑스가 보볼 전쟁에서 독일에게 패한 치욕을 만회하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1889 파리 엑스포에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지금은 아름다운 파리의 명소로 유명하지만 당시 에펠의 설계 구상은 흉물스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학적 건축적 측면에서 많은 반대를 받았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모양에다가 이집트의 가장 큰 피라미드보다 2배나 높은 검은 철물이 세워진다는 게 많은 반감을 샀나봐요. 에펠탑은 에펠이 처음 고안해낸 구조의 건축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처음 선보이는 구조물 때문인지 안정성에 논란이 생겼어요. 하지만 에펠은 굴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며 이 구조를 사용하여 짓게 되었어요. 열정부자 에펠이 만든 에펠탑은 대체 어떤 구조로 이뤄진 건축물일까요? 바로 트러스 구조입니다.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 그물 모양으로 뼈대나 구조를 만든 형태를 말합니다. 트러스 구조는 재료의 양에 비해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강해서 보통 사각형 뼈대로 만든 건축물보다 쉽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왜 삼각형이 더 안정적일까요? 사각형과 삼각형에 두고 같은 힘을 주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삼각형, 이 친구는 사각형이에요. 꼭지점에 힘을 줘볼게요. 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오,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요. 삼각형이 사각형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근데 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삼각형은 서로 잡아당기려는 인장력과 힘을 압축시키려는 압축력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트러스 구조는 축구장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신나는 공연장의 무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공사장인 타워 크레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리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박스 겉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설명도 열심히 잘 해줬으니 트러스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겠죠? 그럼 안녕! 주황색 커넥터 14개, 노란색 커넥터 13개와 봉 45개로 요새를 만들어 보아요. 먼저 봉과 커넥터를 끼우는 법부터 알려줄게요. 봉을 짧게 잡은 다음
구멍에 알맞게 집어 넣습니다. 잘 안 들어간다면 돌려가면서 넣어보세요. 예제로 사각형 만들기를 해볼게요. 사각형은 봉 12개, 커넥터 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봉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먼저 X자가 그려져 있는 구멍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봉을 커넥터에 꽂아줍니다. 사각형은 수직으로 이뤄진 도형이기 때문에 직각이 되도록 꽂는 것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X를 기준으로 수직이 되도록 봉을 커넥터에 꽂아줍니다. 사각형의 밑면을 만드는 중이에요. 밑면도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사각형이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은 봉 8개, 커넥터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각형과는 다르게 사선이 포함되어 있죠.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볼까요? 먼저 X자 구멍에 대각선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꽂아줍니다. 그리고 그 두 직선 사이에 있는 구멍에 꽂아주면 그 봉은 사선이 됩니다. 어때요? 사선이 됐죠? 나머지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밑면은 다 됐네요. 이제 위에 꼭지점도 잘 맞춰서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삼각형 완성! 자, 다들 이해가 됐나요? 설명 들었으니 각자 개성 있는 자신만의 요새를 한번 만들어 봐요. 멋진 요새 기대할게요. 그럼 다들 안녕!
난 망본데 뭔지 몰라요. 알았어, 내 맘대로 줄게요. 산이야, 혹시 네 요새 이름이 있어? 체유를 들어오지 마. 체율 들어오지 마. 체율 들어오지 마. 요새에는 문이 몇 개가 있어? 한 개. 한 개. 그 문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 아, 거기.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가 나와? 여기는 스멜관. 스멜관. 스멜관에서는 뭘 해? 이상행동자인지 아닌지 가리는 거. 아, 오케이. 그러면 거길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 여기. 거긴 뭐 하는데요? 식당. 식당. 그럼 그 안엔 뭐 많은 먹거리가 있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 피자, 과자, 아이스크림, 샤브샤브, 돼지고기, 라면. 다 네가 좋아하는 거네? 그럼 식당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뭐야? 여기는 근무실. 근무실? 응. 그 누가 근무를 해? 나? 너? 뭘 위해 근무를 하는데? 더 맛있는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러면 거기 지나서 또 어디로 가? 여기. 응. 여기는 거실이야. 거실. 그 안에선 뭘 주로 해? TV, 게임. 게임. 이상행동자를 감시는 저 앞에서만 하고 계속 노는 거야? 잠은 어디서 자? 잠은 어디서 자니? 거기. 여기는 그러면 잠자는 건가? 침실이야. 침실이야. 이걸 하면서 어땠어? 재밌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거 만드는 거. 이거 만드는 거. 또 더 설명해 줄 거 있어, 요새? 체육을 들어오지 마십시오. 근데 채율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럼 내 뜻하지. 이렇게 무게를 같이 텐데. 윌슨 구치 대작전. 친구들 안녕. 우리가 만든 요새는 안전하지? 그럼 이제 너희들이 요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보내줄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의식주. 먼저 사는 곳이 마련됐으니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해결해야겠다. 미션 3.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오늘은 요새를 만드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으니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요새 앞으로 에너지원이 도착했을 거야. 얼른 이것들을 먹고 윌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러 가야지. 상자를 한번 열어보자.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재료들로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 알고리즘을 알려줄게. 알고리즘? 그걸 모르겠다고? 그럼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볼까? 알고리즘은 수학, 과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들을 공식화한 것, 혹은 형태로 표현한 것, 또는 계산을 실행하기 전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의미한다. 일단 이걸 너희들이 만들어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보자. 그럼 오늘 미션도 파이팅!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고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나폴레옹. 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전투와 길어지는 전쟁으로 병사들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투 중 먹을 식량이 너무 무겁고 금방 상해버렸습니다. 때문에 병사들은 굶주리고 자주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투 중 먹을 식량의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12,000프랑의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804년 제과점을 운영하는 니콜라스 아르페가 병조림이라는 음식 보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병조림은 병 속에 음식들을 넣고 천으로 병을 감싸준 다음 끓는 물에 담가 충분히 가열한 후에 코르크마개로 단단히 밀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에 멸균되고 공기가 차단되어 음식물이 오래오래 상하지 않았지. 이렇게 병조림은 전쟁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조림은 큰 단점이 있었는데 유리병에 담은 만큼 잘 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810년 영국에서 양철의 음식을 진공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오늘날의 통조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공기 중의 세균이나 우리의 손에 묻은 세균들 때문입니다. 냉장고 밖에 오래 있던 음식들은 세균에 오염되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이나 장염같이 고통스러운 병을 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손을 잘 씻고 음식물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밀폐용기나 냉장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뭐 들어간 건지 설명 좀 해줘. 사과, 터키 로메인, 치즈? 윌슨 구치 대작전. 얘들아! 놀랐어? 나의 투명 망토야! 요새 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하지? 너희들을 놀래켜주려고 이벤트를 준비해왔어. 요새가 답답하더라도 아직 이상 행동자들이 저희를 노리고 있으니 친구만 찾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윌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해야지. 미션 4. 보호구를 만들어라. 오늘은 그래서 요새 밖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때 필요한 걸 만들어 보려고 해. 이상 행동자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것 바로 보호장비! 하지만 주의할 것이 따로 있어. 이상 행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너희의 움직임, 몸 크기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너희 몸에 꼭 맞는 보호구를 만들어줘. 그래야 이상 행동자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오늘 보호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건 바로 이거. 배달된 상자 안을 들여다보자. 자, 친구들 힘내자고. 윌슨을 구출할 날이 머지 않았어. 오늘 미션도 파이팅! 여러분 안녕. 난 세잔이라는 사람이고 옛날에 아주 그림 잘 그리기로 유명했다고. 나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말이야. 아주 쉬운 방법을 내가 알고 있지. 한번 알려줄게. 자, 세상 모든 사물들은 원통, 원뿔, 혹은 구, 육면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한번 볼까? 자, 어렵지 않지.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만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아주 쉽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나만 이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나 말고 이제 나의 친구들은 그거 말고도 이제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었지. 빛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 인상, 느낌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아주 잘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다 내 친구야. 근데도 이제 내가 아주 유명한 이유는 이 원통, 원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도형들만 가지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아주 그 기본적인 도형만 그릴 수 있다라면 누구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 쉽지? 한번 해봐. 음. 3D 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자에서 꺼내 포장지를 뜯어주세요. (3D) 펜 뒷구멍에 전원선을 연결해 주세요. 파워 어댑터를 콘센트에 연결해 주세요. 파워 어댑터를 콘센트에 연결하면 3D 펜 옆구리에 화면이 켜져요. 여기서 액정 양옆 버튼을 눌러 PLA와 ABS를 선택할 수 있어요. PLA와 ABS는 필라멘트로 3D 펜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실의 종류입니다. PLA는 옥수수 전분 성분으로 친환경 소재이고 온도 180도에서 200도 사이에서 잘 녹아요. ABS는 플라스틱 소재로 단단하지만 만들 때 유해한 연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온도는 200도에서 230도에서 잘 녹아요. 우리는 PLA로 할게요. 액정 밑 맨 앞에 버튼을 누르면 선택할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액정에 표시된 온도가 올라가는데 액정 양 옆에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온도로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PLA로 했으니 190도로 할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3D 펜의 앞쪽이 뜨거워지니까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요. 그리고 3D 펜 사용 시 마스크 쓰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필라멘트를 넣어 볼게요. 3D 펜 액정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준비가 된 것이에요. 필라멘트의 끝을 3D 펜 뒷부분의 넓은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3D 펜 옆에 제일 앞 버튼을 누르면 필라멘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버튼을 한 번 누르고 있으면 계속 들어가는데 2번 연속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고 기다리면 맨 앞 노즐에서 나오는데 기다란 버튼을 앞뒤로 밀면 필라멘트가 나오는 양이 조절돼요. 다 사용했으면 뒤 버튼을 눌러서 필라멘트를 다 빼주고 콘센트에서 어댑터를 분리해주고 3D 펜에서 전원선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인형의 시울 보호구를 만들 건데요. 보호구를 만들기 전에 스케치를 해볼게요. 헬멧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3D 펜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종이주사위 만들기를 생각하면 쉬워요. 헬멧의 모든 면을
따로 만들어서 합쳐주면 완성. 그럼 3D 펜으로 대고 그릴 헬멧의 면을 그려볼게요. (3D) 펜으로 그냥 그리면 종이가 붙어서 찢어지니까 필름지를 깔고 그려볼게요. 먼저 네모난 틀을 만들고 면을 채워줄게요. 다 그렸으면 필름지에서 잘 떼주고 똑같은 모양의 면이 4개니까 3개를 더 만들어줘요. 다른 모양도 똑같이 만들고 자, 그럼 면들을 이어줄게요. 면 2개를 나란히 놓고 면 사이에 필라멘트를 연결해주고 직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굳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다 굳었으면 단단하게 연결해주세요. 나머지 면들도 똑같이 연결해주세요.
그럼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꾸밀 것들을 만들어 볼게요. 필라멘트의 색을 바꿔서 별이나 뿔 여러 모양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모양들을 3D펜으로 헬멧에 잘 붙여줘요. 그럼 완성! 인형에 씌워볼까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투명 모자. 잠수하는.
씨,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맞을까?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큐브 하나 만드는 게 어려워서. 이걸로 하자. 됐어? 네. 이 안에 뭐 내용이 더 없어? 아니야, 여기 안에 뒤에 아직 한참 뭐 있어. 그건 알아. 그냥 방울만 만들었어. 타부터. 옛날에는 어떻게 옷을 만들었을까? 정확하진 않지만 구석기 시대에 바늘이 처음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돼. 그 당시에는 바늘에 구멍이 없었대. 그럼 구멍이 뚫린 바늘은 언제 생겨난 걸까? 그건 신석기 때부터 바늘에 실을 꿰을 수 있는 형태가 되었어. 바늘을 동물의 뼈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이걸 사용해서 동물의 가죽을 꿰매거나 물고기를 사냥하는 용도로 사용했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속 바늘은 언제 생겨난 걸까? 금속 바늘은 철기 시대부터 바늘도 금속으로 제작하였대. 그동안 동물의 뼈나 나무는 오래 사용하면 쉽게 부서졌지만 금속으로 만든 바늘은 단단하고 끝이 뾰족해서 쉽게 바느질을 할 수 있었지.
바늘을 금속으로 만든 이후로는 긴 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18세기 이후 바늘에 또다시 변화가 찾아와. 그건 바로 산업혁명의 시작. 그동안은 수작업을 통해 옷을 만들었지만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바늘을 이용한 기계가 생겨나. 그래서 더욱더 빨라진 기계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지. 자동으로 바늘을 움직이는 기계? 그건 바로 재봉틀이라는 거야. 현대적인 재봉틀의 발명은 1846년 미국에서 일라이어스 하우가 먼저 발명하게 돼. 하지만 일라이어스 하우의 재봉틀은 직선으로밖에 나가지 못했어. 그 이후로 1851년 미국에서 아이작 싱어가 재봉틀에 페달을 달고 곡선으로도 바느질이 가능한 재봉틀을 만들었어. 이후 재봉틀을 가정에 보급하는 데 성공한 아이작 싱어의 재봉틀은 크게 인기를 끌었지. 이렇게 신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바늘은 단단해지고 수동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바늘을 가진 재봉틀로 진화하며 다양한 의류 생산에 크게 기여가 되었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옷 제작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요즘에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는 의류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류의 특징은 나만을 위한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나만을 위한 옷이라니 대단하지 않니? 어쩌면 미래의 재봉틀은 3D 프린터가 될 수도 있는 걸까? 오늘 배운 위복의 발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만의 옷을 만들어 보자. 윌슨 구치 대작전. 미션 5. 윌슨에게 메시지를 보내라. 안녕 친구들! 내가 만든 보호구야. 이제 보호구까지 만들었으니 우리가 벙커를 나가 윌슨을 구할 날이 머지 않았어. 이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 윌슨에게 신호가 오고 있대. 자신이 있는 위치가 위험해지고 있대. 얼른 피해야 되는데. 너희들과 교신을 하고 싶대. 윌슨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기가 필요해. 하지만 이상 행동자들에 의해 전기가 끊어진 상태라고 하네. 끊어진 전기망을 복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전기를 되살려야겠는데. 우리가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윌슨과 교신을 시도해보자. 모스 아저씨의 모스 알지? 모스 구호로 윌슨이 안전한 곳으로 올 수 있도록 교신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윌슨과 함께 치료제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하러 요새 밖으로 나가보자. 그럼 우리의 마지막 미션도 파이팅! 안녕! 전기는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 그건 말이야, 아주 옛날 그리스에서 철학자 탈레스가 호박을 털가죽으로 닦고 있을 때였어. 털가죽으로 호박을 문지르다가 주변에 가벼운 물체들이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왜 호박에 가벼운 물질이 달라붙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 그로부터 2000년 뒤쯤에야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전기라고 불렀지. 전기는 호박의 그리스어 일렉트론에서 따온 말이래.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전기는
발전기에서 만들어져. 발전기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발전기란 역학적 힘이나 열 등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발전기의 종류로는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발전, 원자력, 태양광 발전처럼 여러 방식이 있어. 이번에는 발전기를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발전기의 주요 원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데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실험을 통해 발견했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코일 속에 자석을 넣으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유도된 현상을 말해. 즉, 자석을 움직이는 위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그림은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전자기 유도 장치야. 양쪽 자석 사이 구부러진 코일이 있는데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조금이라도 회전하게 되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 따라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돼. 이것이 발전기의 원리야. 여기서 터빈이 돌아야 코일이 회전을 하는데 터빈이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발전으로 구분되는 걸 알 수 있어. 오늘 배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도 전기를 만들어 보자. 우리 삶에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곁에 있는 태양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주죠. 밤에는 전기 에너지로 전구와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바로 재생에너지와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예요. 햇빛, 바람, 물, 식물들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끊임없는 에너지이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언젠가는 고갈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5분 동안 방을 비우는 경우 방에 불을 끄고 맑은 날에는 커튼을 열어서 햇빛을 받으면 되죠. 매우 간단해요. 백열등을 빼고 LED 등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을 때 TV를 끄고 히터 사용을 줄이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더울 때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도록 해요. 컴퓨터, TV 같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사실은 핸드폰 충전기가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을 때에도 전기를 계속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 쓸 때는 충전기를 뽑아두어야 하겠죠. 물은 방을 청소하거나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아끼는 것이 좋겠죠? 목욕을 하는 것보다 짧은 샤워를 하는 것처럼요. 양치를 할 때 물이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해보세요. 흐르는 물은 물을 많이 낭비한답니다. 페트병으로 낭비되거나 새어나가는 물을 모으는 것도 생각해보아요. 웬만하면 차가운 물로 세탁기를 사용하고 건조기 대신 자연건조를 시키세요. 냉장고의 문을 잘 닫고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도록 해요. 혹시 에너지 스타 표시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 마크가 달린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보다 전기를 훨씬 덜 쓴답니다. 물건을 살 때 꼭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동차를 타는 것 대신에 자전거를 타도록 해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란 이면지를 재사용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팁들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돈도 아낄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노트북을 켜두었다면 안 쓸 때에는 뚜껑을 닫도록 해요. 우리 모두 에너지를 똑똑하게 사용해서 오래오래 에너지의 혜택을 누리고 후손들한테도 이 좋은 에너지를 넘겨주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왜 생구치?